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우리 몸에서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 바로 무릎 관절인데요. 이 무릎 관절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위이다 보니까 한번 나빠지면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오랜 좌식 생활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관절염의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문상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무릎 관절 질환이라는 게 연령대별로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는 만큼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무릎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젊은 층에서는 십자인대 파열이 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뒤로 빠지거나 과도하게 꺾이는 걸 막아주는데, 빠르게 이동하다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 만큼 십자인대 파열 발생률도 높습니다. 중년층에선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잘 발생합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일상생활 속의 단순한 동작도 반복이 되면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선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합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한국 사람의 경우엔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무릎에 퇴행성 관절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네,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꼭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 쪽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무릎 통증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허리 때문에 생기는 다리의 통증은 보통 엉치부터 허벅지와 종아리를 따라 저리고 당기는 듯한 느낌이 내려오는 게 특징이고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무릎 통증은 특정 자세에서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쭈그려 앉았다 일어나거나 양반다리를 할 때, 계단을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관절염, 말은 많지만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무릎 관절염도 여자가 더 아프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여자가 특히 더 아프다기보다는 여성의 무릎 주변 근력이 더 약하고 관절 자체가 작고 좁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무릎이 피로와 충격에 더 취약합니다.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의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기 쉽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여성인 것만 봐도 퇴행성 관절염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쩐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좀 많다고 했더니 여자들이 더 아플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은 여자로서 좀 속상해지는데요. 그러면 무릎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휴식 등의 보존적 치료로 증상 조절이 가능합니다. 연골 주사를 맞아 연골액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여러 주사 치료를 이용해 염증을 일시적으로 조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선생님.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보통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수술이 어떻게 다른가요? 관절 내시경 수술은 연골판과 연골을 다듬고 절제하여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연골의 손상을 부분적으로 회복시켜주거나 관절을 깨끗하게 세척해줄 수 있습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말기 관절염에는 효과가 없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데요. 연골 손상의 정도와 무릎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무릎의 정렬을 회복해주는 절골술과 줄기세포 이식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늦게 할수록 좋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대체로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하면 수술을 2번 이상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다리뼈 절골술과 줄기세포 이식술 등을 하는 이유도
인공관절 수술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인공관절 재료와 수술 술기가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수술 시기에 여유가 좀 생겼고, 너무 수술 시기를 미루다 보면 전신 컨디션 하락 같은 것들이 좀 생긴다면 수술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시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자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자세들이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게 무리가 되는 건가요? 인공관절 수술은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수술보다도 운동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수술로 약해진 근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슬링과 밴드 같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기계를 이용하여 무릎뼈가 위를 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양반다리와 같이 무릎을 꺾는 자세는 피해야 하고 쪼그려 앉는 건 역시 피해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오거나 등산을 하는 건 역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중을 1kg만 감량해도 무릎 관절에는 4에서 6kg의 체중 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뿐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환경 등을 개선해서 관절염 슬기롭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울산업 오늘 여기까지고요.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어깨와 가슴을 열어주면서 오십견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오른쪽 팔꿈치 구부려 손을 머리 뒤로, 왼손은 팔꿈치를 가볍게 잡습니다.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팔꿈치를 등 뒤쪽으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마신 호흡에 긴장 풀어주셨다가 내쉬며 한 번 더 지그시 아래로 눌러줍니다. 자, 이때 어깨에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만큼 10번 진행해 주셨다가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